안녕하세요. 2월 6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정확히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알파벳이나 AMD 등 일부 기술주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며 우려가 커지긴 했지만은 트럼프 리스크가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며 시장은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리면, 일단 관세 이야기가 핵심이잖아요. 근데 주변국인 멕시코랑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매겼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트럼프가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불법 이민을 막는 부분과 이 펜타닐, 마약, 요거 막는 부분 해가지고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하며 국경 부분에 10,000명 이상의 군, 경찰을 배치를 하면서 우리가 이거 대신 관리하겠다라고 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세? 이거 당장 취소는 아니지만 유예시켜 줄게. 트럼프가 이렇게 지금 스탠스를 바꿔가면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트럼프 입장에선 추가적인 비용 들어가는 것 없이 원하던 걸 얻게 되었다. 지금 정치를 되게 잘한다라는 평가가 올라오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계속 관세 유예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원하던 이 흐름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면은 다시 관세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끌어올리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각국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 꾸준하게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통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러한 흐름은 다음 정권으로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구조가 꾸준하게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미국 증시 입장에선 오히려 상황이 좋아지게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며 이 상황 자체를 호재로 인지하는 이들도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관세를 매기긴 했는데 대화 자체는 열어놨다.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분위기가 풀려가는 과정에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나온 게 뭐냐 하면, 엔비디아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급등을 했는데 어떤 상황 때문이냐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엔비디아의 AI 칩인 블랙웰을 탑재한 데이터 센터 시스템을 공개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속도가 조금 늦어지는 것 아닌가 했는데 어느 순간 속도가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AI 관련 투자를 하는 이들은 이걸 보면서 투자 재개를 다시 한번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 올라갈 수 있다. 그럼 AI 관련으로 전체적으로 꿈틀거릴 수 있다. 이게 또 시장에 긍정적인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블랙웰이 생각 이상으로 비용이 조금 많이 든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들려오는 가운데 투자는 계속돼야 된다라는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향후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현재 2월 6일 핵심 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표는 좀 갈리게 되었는데, 일단 이 고용 같은 경우에는 구인이직이 좀 안 좋았는데 민간 고용은 좀 잘 나왔습니다. 8만 3천 명. 예상치가 15만 명이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미국 고용이 안 좋나 싶으면서도 좋은 게 번갈아 가면서 보여지고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어느 정도 혼조세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상황이다 정도로 요걸 파악을 하시면 되고, 또 서비스 업황은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방향을 잡기 위해선 어떤 걸 봐야 된다. 조금 있으면 가장 이 확실하다라고 할 수 있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되거든요. 여기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지 보는 것도 중요한데, 실업률, 이게 어떻게 찍히는지 이거 확인하고 실업률이 결국에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고용 자체가 확실하게 꺾여나가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인건비 상승률의 둔화가 확실하게 보여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며 물가 잡히는데 이 내용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번갈아 가면서 막 혼조면 결국 실업률이 중심이 되는 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전 이거 보면서 맞춰나가는 것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랬을 때 국제유가는 WTI 기준 71.03달러로 마이너스 2.3%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은 상당히 많이 둔화가 된 상황이다라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물가가 잡히면 그때 이제 속도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러한 부분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 AI 패권 딥시크 때문에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되게 갈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 이상으로 돈 많이 드는 게 100% 확실하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게 되면은 HBM 흔들리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고부가 가치 상품은 여전히 잘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며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전력기기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접근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용 효율 관련된 모델들이 하나씩 출시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후발 주자들이 빠르게 잡을 수 있는지 요거 한번 살펴보면서 성능에 따라 주가가 또 한번 꿈틀거릴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다양한 부분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지금 로봇 쪽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판매가 늘어나고 있기에 어느 정도 이게 생산성을 확보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향후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서 맞춰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율주행 이쪽으로도 또 한번 발전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핵심 부품도 필요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에 이 관련 기업들이 꽤 많으니까 주목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핸드폰 XR 혁신 관련해서 디스플레이의 새로운 진화의 단계의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은 한국이 확실하게 앞서 있는 건 맞기 때문에 기대 한번 하면서 보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미국에서 트럼프가 물가를 잡기 위해 에너지 가격을 떨구게 하려고 프레셔를 계속 주고 있잖아요. 당근과 채찍을 모두 휘두르는 것 같은데 지금 한국의 조선소 쪽이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LNG 같은 경우에는 노후 선박을 이용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상 터미널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다 보니까는 뭐 개조부터 시작해서 별의 별게 새로운 시장으로 열려가고 있다. 그러면 배를 많이 만든 조선소에서 개조 작업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국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런 쪽으로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생각을 하시면서 이것도 꾸준하게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소 흑자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커지게 될 거거든요. 기자재 납품하는 업체들까지 이런 쪽은 관심을 가져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쭉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대신 내용이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다른 거 안 바랍니다. 따봉 한 번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횡보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상황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걸 보면 좋을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전 관련해서 한국, 미국이랑 원전 동맹을 맺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농축 우라늄도 들여오는 등 이 관계성을 좀 높이려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우리한테 정말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원전 관련해서 미국이 설계나 이런 쪽은 최고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거의 모든 게 시작이 되었, 관련 사업의 시작이 진행이 되어 왔고, 지금까지도 연구 개발을 끊이지 않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조 쪽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럼 보통 이거는 하청을 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전통적으로 일본 그리고 한국 이쪽에서 일감을 많이 가지고 오곤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예 원전 동맹에 우리도 주는 게 있으면은 딱 오는 게 있다? 그랬을 때 수주 잔고가 관련 쪽에서 일거리 많이 들어오는 거 크게 진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미국에서 SMR 쪽으로 많이 이 관련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한국은 이걸 위탁 운영하기 위한 공장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잖아요. 당장 향후 조금 더 진행 상황을 보긴 해야 되겠지만 결국 이게 우리 쪽까지 끌고 오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사전 작업이 잘 되고 있는 과정이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 쪽에서 이렇게 잘 진행까지 되었을 때 이제 해외에서도 우리 한번 SMR 해볼까라는 얘기가 들려오게 되면은 그러면 두산에서 만들어서 그쪽으로 납품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해외에서도 무언가를 만들면 미국에서도 맡긴대 라는 이 신뢰성 때문에 더욱더 관련 공장이 커지게 될 수 있다. 이 고객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 대해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접근성이 커지게 되면 향후에 유럽이나 여러 가지 지역에 신규 원전 수주전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높은 관계성으로 또 어느 정도 경쟁력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일단 3월 체코 원전에선 3월 달에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거리에서 나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며 25년 기대를 지금부터 제대로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원전 판매하는 쪽에 이 수소 관련 생태계도 같이 세일즈를 하면서 이쪽에도 판매를 늘리려고 하니까 이쪽도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가스터빈이나 아니면 이 풍력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든 조금 더 판매를 늘리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서 요 나머지도 미래 먹거리로서는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며 성장성 자체에 주목을 하시면서 이쪽도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두산 상황은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큰 손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를 보도록 하면 기관은 괜찮다. 근데 외국인이 안 달라붙다 보니까 아직 슈팅이 안 나오고 있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개인이 엄청나게 많이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개인 사는 물량이 제한적이고 외국인이 다시 달라붙기 시작하게 된다면 기관이 받쳐주는 과정에서 과거에도 이런 걸 거쳐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한 번 더 홈트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며 기관 기본의 외국인 빨간불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지지라인 베스트는 11선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보통 이 상황에서 볼린저 상단까지를 시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를 1차 목표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탈하면 어떻게 하냐 하실 텐데 나는 만약에 단기적인 성향을 원한다 하면은 매도하시면 됩니다. 비중 조절 들어가세요. 근데 만약에 나는 단기적보다 중장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보통 21선이 마지노선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딛고 올라가는 경우도 되게 많지만 반대로 이탈했을 때 굉장히 크게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기 이탈 안 하면 홀딩 이탈하고 추세가 완전히 꺾인다? 그러면 이때는 조정 생각을 하며 마지막으로 비중 조절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11선에서 팔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 여기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기다렸다가 딛는 거 확인하고 다시 한번 진입을 해봐도 되는 거죠. 바닥이 잡히면 여기를 중심으로 또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보통 볼린저 상단까지 간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이건 또 나름의 매력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공략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건 취향껏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영상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자면 일단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보다 상황 자체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지고 있다. 수급적으로는 기관 달라붙고 있어서 이제 외국인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고 지지라인 베스트는 11선이지만 마지노선 21선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볼린저 상단을 일단 목표로 두되 돌파 못하면 맞고 떨어지는 거 돌파하면 여기서 또 한번 속도 나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위쪽엔 뚜렷한 이제 매도의 압박이 있는 자리는 없기 때문에 추세 좋으면 좋은 대로 그대로 올라가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물대라고 해봤자 열버가지고요. 수급 좋으면 금방 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추세가 꺾이는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에너빌리티 분석을 맞춰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 남은 시간 화이팅입니다.